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홍 수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24%, 리얼미터에서는 31.4%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나서 네. 그 이후는 한 달 좀 지나도록 거의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좋게 표현하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하방선은 굳히겠다. 더 이상 하락하는 현상은 막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반등을 하는 그런 기회는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문제는 갤럽 지표에서 지금 24%가 나오는데 24%는 대통령 지지율로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수준이다. 우리가 네. 보통 이야기하는 레임덕을 이야기할 때 20%대인데 20%대 후반은 그나마 좀 나은데 20%대 전반은 사실상 레임덕 초입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도 지금 이 24%의 지지율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든 빨리 반등을 시켜야 할 그 수준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 부정평가로 거부권 행사가 4%포인트 올랐는데요. 네.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부정평가가 아까 이제 홍 소장님이 하방 경직성은 막았다고 했지만 부정평가 자체가 지금 65%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속에서 부정평가 이후로 지금 거부권 행사가 4%포인트 상승한 7%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병대 수사 외압 이 부분도 응답을 했어요. 이게 3%여서 10%가 나오거든요. 두 가지가. 그러면 지금 소통 미흡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네. 지금 이 10번째 이 거부권 행사가 현재 총선 이후에 어떤 일단락을 좀 짚고 다음 국면으로 새로운 국회와 함께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다. 결국에는 국정 운영의 어떤 약간 포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평가로 이렇게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놓고 범야권이 주말 장애 집회를 가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들은 예상했던 부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문제는 이제 그것이 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정도의 여론에 머물지 않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으로 여파가 퍼져나가고 두 번째는 정당 지지율에도 여파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론이 단순한 그 쟁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여당에서는 중요한 두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그 정도로까지 갖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28일 재의결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럼 다시 한번 지지율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그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판단과 당에서의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어서 특히 이번에 갤럽 조사에 보면 정당 지지율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그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현재까지 대통령실에서 끌고 나가는 국정기조하고는 다른 결과를 갖고 이제 초래하게 되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윤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던데요. 네, 지금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탄핵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게 실제 탄핵을 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로서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을 좀 제재를 하겠다라는 의견이 반영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중도층에서도 지금 50% 중반 이상으로 이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탄핵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지금 민심이 이렇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느냐. 최근에도 지금 군대 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군대에 가는 어떤 신입사병과 그 신입사병에 대한 어떤 명령을 행사하는 약간 그 이제 그 기득권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명령 체계에 뭔가 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민심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홍 수장님, 국회 본회의 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지금 이탈표 방지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요. 여론은 재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길 기대할까요? 아마도 제가 보건대는 재표결에서 특검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최상병 그 쟁점 자체도 문제지만 이 쟁점으로 인해서 여야가 중요한 국정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서 한 발도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 조사는 검찰 조사대로 뭐 경찰 조사는 다른 조사는 조사하고 특검들에서 빨리 이 문제가 정지되었으면 하는 게 아마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네. 이수연이 연금 개혁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제안으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는데 대통령실과 지금 여권은 22대 국회에서 정하자 이런 입장이고 지금 민주당은 21대에서 매듭을 짓자 이런 주장인데요. 네.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 좀 보도는 많이 안 됐는데 국민연금 관련한 공론조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네. 그래서 총선 전에 이 국민의 어떤 공론조사를 통한 좀 안을 가지고 그 21대에서 이걸 마무리를 하자라는 스케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 공론조사상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더 내고 그대로 현재 수준으로 받는 안에 좀 국민 여론이 있었지만 이게 공론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호하는 걸로 이제 좀 바뀌었고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오래 살다 보니까 이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소득 보장률을 높여달라는 건데 이거를 이번 국회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22대 넘어가서 이 어려운 과제를 또 매듭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 자체는 이번에 좀 마무리를 해주고 대통령도 인기 없는 개혁에 내가 지난번에 그 노동개혁할 때도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매듭을 지어주길 바라는데 지금 좋은 기회가 왔는데 여당에서 지금 이걸 또 받지 않고 있는 거죠. 홍 수사님,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 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부주개혁 없이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 연금 개혁 문제가 향후 뭐 국정 지지율이라든가 각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까요? 많이 영향을 줄 거로 봅니다. 네. 이거는 뭐 지금 당장보다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사실 전 정부 이전에 이미 개혁을 했었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넘어와 있단 말입니다. 넘어와 있는데 이 참 묘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세대 간의 이것이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습니다. 이거 이제 그걸 두고서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문제는 뭐 양당에 두고 서로 논리를 내세우지만 제가 볼 때는 특히 미래 세대들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서로 지금까지와 같이 뭐 서로 저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으로 서로 미루거나 꼼수로 이것이 대응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그 당은 아마 두고두고 이후에 특히 미래 세대들한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수사님, 대통령실이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나흘 만에 철회했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이 처음에는 뭐 국무조정실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대통령실도 입장을 낸 상황인데 윤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일단 이게 해외 직구 논란이 이제 중국계 플랫폼에서 이 상품이 굉장히 저가로 판매되면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좀 밸런스가 필요하다, 균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또 민생 그 정책 중에서 이제 좀 고르다 보니까 이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좀 저가 상품들을 외국에서라도 구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6월부터 80개 항목에 대해서 금지를 하겠다. 특히 KC 인증을 받지 않은 부분은 살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과도한 강제 조치 아니냐.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쇄국 정책을 펼치는 거냐라는 말까지 격앙된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은 20대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 긍정평가가 16%, 부정평가 71%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젊은 층에게는 이러한 조치가 어떤 유예 기간 같은 거 없이 바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에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 수장님, 해외 직구 금지 방침 철회하자 그 소상공인들이 지금 역차별을 호소하면서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논란 여파가 좀 당분간 지속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당분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네. 지속이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국내에서 이해관계를 놓고 보면은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계층. 근데 소상공인들은 이미 제가 볼 때는 5, 60대 이상의 층들일 것이고 이 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세대는 20, 30대 층이니까 그 세대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두 번째는 문제는 이 중국에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직구가 미국의 직구와는 큰 문제가 안 되었는데 중국의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한 직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딴 거 뭐 다 잘 아시잖아요. 중국이라는 것은 제품 생산을 수요 관계라든가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의 노동자 고용자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 라인을 다 가동해서 생산했는데 그것이 과잉 생산된 겁니다. 그걸 지금 저가로 우리나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은 전 세계 어떤 그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직구 소비자와 이 자영업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산업 전략 문제도 되고 특히 거기에다 반중성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연관되어가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이현용 수사님,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일단은 이제 전체 국민 여론을 보면은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29.1%고 유승민 전 대표가 27.8%로 초접전 상황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안으로 들어가면은 격차가 너무 지금 크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당원 100%인 그 룰을 이제 5대5 구조로 변경을 할 것이냐. 근데 변경을 하더라도 지금 나온 여론조사의 흐름으로 보면은 유승민 전 대표의 어떤 그 선전이 당 안에서는 조금 많이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룰 개정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새로운 얼굴로 좀 이제 세대 교체가 되어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또 일반 국민들도 좀 원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그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출마를 할지 하게 되면은 당선 가능성은 어떨지 어떤 전망이세요? 지금 제가 본 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금 행보로 봐서는 출마할 것 같아요. 출마를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당심과 민심 놓고 보면은 당심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그리고 민심에서는 민심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놓고서 볼 텐데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역선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유승민 전 의원과 비슷하고 만약에 역선택 방지를 하는 구도로 이 그 민심을 반영하면은 그 역시 민심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섭니다. 이렇게 그냥 여론조사만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나가면은 이기게 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데는 판시 분석에서도 앞선다고 보고 제가 한 2년 전에 현 정부 출범할 때 그때 아마 이 프로그램 걷는데 나와서 그때 물었던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다 안 할 거다 그걸 한번 여쭤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때 했던 이야기가 200% 출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차기 대권 주자에서 지지율이 한번 그렇게 나오면은 본인이 이미 그런 위상이 올라가면은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이미 한동훈 대표는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정치 운명을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을 둘러싸고 있는 이미 어떻게 보면 친한동훈 세력 그룹 이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 모두 한동훈과 그 세력의 이해관계를 놓고 본다면 당대표를 지금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이 수사님, 민주당 상황 보면요. 여론조사 공정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 연임 41%, 새로운 인물 48.4%가 나왔는데요. 네. 민주당 당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 분위기가 강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79.7%가 나와서 전체 값인 15.0%보다 5배 이상 연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조국혁신당이란 지지층이나 뭐 이쪽에서도 연임을 해야 된다고 59.7%가 나와서 어쨌든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지역별로 볼 때 이제 서울하고 충청권이 연임보다는 이제 새로운 인물 의견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해서 당을 끌고 나가더라도 이 중도층에 대한 표심 관리가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홍 수장님, 민주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1%포인트 상승했고 리얼미터에서는 6%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울 겁니다. 네. 지금 특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놓고 볼 때 현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현 정부의 그 용어로 빌자면은 전 정부 적폐청산 이런 과정에도 계속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난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특검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우위를 점해야 됐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갤럽에 되고 역전을 해서 한 2포인트 정도 앞섰지만은 지난 2주 전에 이제 갤럽 조사했을 때는 그거는 4%포인트 뒤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선거에서는 의석수로 따지면 거의 뭐 배 가까이 앞섰고 또 저기 득표에서도 4%, 5% 가까이 앞섰는데 정당 지지율에서 지금 앞서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가 하면 현재 적어도 최상병과 관련해서 최상병 그걸 특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면 국민 여론에서 앞서는데 네. 민주당이 최상병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서 민생이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한 어떤 이 집중 또는 중요도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안 보이다 보니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게 좀 실망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지율로 반등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로 네. 나타나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이은영 수사님, 네. 지난주 김건희 여사가 169일 만에 외부 공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미디어 토마토 여론에 따르면 응답자 63.6%가 공개 활동에 대해 반대하던데 그러면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활동을 자숙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63.6%인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 그 초기 시절부터 비호감도와 비슷한 숫자고요. 네. 그리고 70대 TK 보수층에서도 자숙하고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40% 중후반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그 고위직 검찰 고위직 인사 이후에 지금 활동 재개를 했는데 그 직후에 그 분리수거장에서 여사가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주운 그 주민이 또 소환이 되고 또 지금 그 최재형 목사 그 소환 조사 이후에 그 두 분이 나눈 카톡 대화가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네. 그 여사의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희화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좀 뒷수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활동 자체를 차라리 그냥 신비주의로 가는 게 이 좀 네. 추가적인 어떤 논란을 만들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소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정치권 논란인데요. 여론조사 공정을 보니까 외교다, 관광이다 의견이 양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런 여론을 두고서 프레임 여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진영 간의 이해관계, 정치적 이런 어떤 그 입장이 반영되는 것은 현재 진보 보수의 그 지지율이 그대로 반영이 네.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 민주당 세력과 국민의힘 보수 진영 세력의 지지율이 이 그 평가가 완전히 갈려버립니다. 그와 네. 또 관련해서 중도층이 그와 관련해서는 한쪽으로 편을 들어주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전 대통령
그 영부인과 현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중도 그와 관련해서는 나뉘어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에서 공방이 벌어지면은 여론상으로라도 일단 좀 이 평가가 되어서 정리가 되면 좋은데 여론도 분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소장님, 노무현 네.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김경수 전 도지사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야권 통합을 강조한 걸까요? 어떤 정치적 의미로 보세요? 근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잊혀지고 싶다고 했지만 그래도 후견인의 역할은 하겠다는 의지를 좀 밝힌 상황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여사님과 그 따님에 대한 지금 뭐 수사들이 진행이 되는 그 시점에 이런 추도식 행사에서 이제 차기 주자들로 보여지는 차기 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메시지, 연대해서 성과를 내라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진보 진영 안에서의 그 어른으로서의 역할, 후견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는 행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걸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번 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뭐니 해도 28일 날 재산부 특검 국회에서 해결 특검이 문제. 어떻게 될 것이냐 문제가 있고 30일 날 이제 22대 국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2대 국회가 지금까지는 선거 결과 위에 전면에 안 나섰는데 네. 아마 제일 쟁점이 될 겁니다. 네.